안녕하십니까. 강건너TV의 주성철입니다. 한국 정치 체제와 미국의 매우 흡사한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점도 많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제도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부통령은 거의 그늘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또한 알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단 대통령이 어떤 이유이든 그 자리에 없을 때 부통령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옛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에 린든 B 존슨이 그를 이어 대통령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부에서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으로서 할 일들을 살펴보면은 특히 미국의 국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전 실패했고 직무유기로 고발할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이 된 밴스는 생각이 깊고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일기 때에 펜스 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무엇보다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펜스 부통령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트럼프를 배신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 후 몇 차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말실수로 인해서 아예 정치판에서 사장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호주 스카이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밴스 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primary concern as the vice president is to look after the American people. 번역하면은 부통령으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돌보는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CBS의 여성 앵커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박또박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그도 역시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 인사들이나 미국 좌파 미디어 앵커들은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든 같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질문하고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질문을 해서 답을 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벌일 때도 CNN의 여성 앵커가 이런 일을 했는데 트럼프는 그 인터뷰 중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미국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정부 요원을 불러다 놓고 질문 공세를 하는 가운데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뿐만 아니라 아예 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야자까지 하는 모습을 보는데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로도 풀어갈 수 있는데 왜 소리를 지르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당신의 의견과 대립한다고 해서 소리를 질러가며 상대방을 욱박지르는 것은 마치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스카이 뉴스에서 미국 CBS 앵커와 대담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국 부통령으로서 최초 인터뷰한 과정을 보도했는데 JD 밴스는 미국 차기 부통령이 된 후 첫 인터뷰에서 CBS 기자 마가렛 브레넌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방영된 인터뷰에서 브레넌은 밴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 명령에서 특히 한 가지 주제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한 새 정부의 결정에 관하였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선거 일에 테러 공격 음모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런 사람이 내 나라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국 국민들도 나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사실 미국 진보성을 가진 미디어 앵커들이나 가수 및 배우들은 미국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미국자들 추방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어떤 가수는 흐느껴 울면서까지 미국 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를 좀 더 심사숙고하면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강한 행동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좌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불체자들의 가족을 찢어지는 것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아이들이 자기 부모와 그들의 조국으로 가는 것을 너무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게 된다면 만약에 집안의 한 가장이 음주운전으로 발각되었을 때 경찰관들은 그 음주운전자를 연예계 가서 구금시켜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금된 사람에게 가족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강간, 폭행, 마약 판매,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시행하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국인들은 그동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딸을 잃고 아내를 잃은 상황에 일어나는데도 계속 불체자에게 행한 행동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적절하게 심사를 받고 실제로 우리를 도운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글쎄요, 마거렛, 저는 이 모든 이민자나 이 모든 난민이 적절하게 심사를 받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적절하게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한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가 트럼프 호텔에서 테러가 있었고 미국 남부 도시인 뉴올리언스에서 어떤 남성이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테러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적절하게 심사를 받고 실제로 우리를 도운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글쎄요, 마거렛, 저는 이 모든 이민자나 이 모든 난민이 적절하게 심사를 받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적절하게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한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에서도 테러가 있었고 미국 남부 도시인 뉴올리언스에서도 어떤 성인 남성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테러 행위를 저지른 것을 우리 모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벤스 부통령은 그저 대통령에만 보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넓고 포괄적인 일을 감당하는 동시에 아주 세심하게 구차한 것까지라도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와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과 미국에 사는 한인 좌파들과의 생각은 어떤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이북의 간첩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 정당이나 국가의 중요한 인사가 올 때 아주 냉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좌파 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들이 매우 조용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미국의 이민사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한국에서 반미하던 가수, 정치 인사, 교수, 해외 직장인들이 미국 정보기관인 CIA와 FBI에 보도되면서 미국 비자를 거부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에 살면서 반미 또는 한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취하면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직접 보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뿐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남미 그리고 아랍 국가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자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민자나 난민이나 정식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는 이런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혹시라도 미국을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직접 수사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미국 시민일 경우에는 감옥에 가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이 박탈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추방령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타나모 베이의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건설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쿠바에 있는 미 해군 기지의 시설은 고도의 보안을 갖춘 군사교도소와 별도로 운영되며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타나모 베이는 오랫동안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 인권단체는 이 관행을 비판해 왔습니다. 수요일 늦게 트럼프의 국경차르 톰 호먼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여 이민 및 세관 집행국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주들이
미국 해안경비대에 의해서 바다에서 잡힌 후에 바로 그곳에서 이송될 수 있으며 최고의 구금 기준을 적용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레이컨 라일리 법에 서명하면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가 절도나 폭행 범죄로 체포되면 재판이 진행됐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조지아 간호 대학생이 이름을 딴 이 법안은 지난주 의회에서 승인되어 행정부의 조기 입법적 승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 소견은 벤스 부통령은 예전 어느 부통령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그의 신뢰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통령의 직분을 맡고 있지만 미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 법무관의 일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건너TV의 주성철이었습니다.